그곳에 가면 즐거움이 가득하다. 그곳에 가면 추억이 생겨난다.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동화 속 나라 테마파크. 사람들에게 그런 행복과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테마파크 기획자가 그들. 텅 빈 공간을 판타지의 세계로 만들어내는 마이더스의 손. 환상과 꿈을 현실로 만들고 때로는 상상 그 이상의 것을 창조해내기 위해 늘 문화와 감성, 동심의 끈을 놓치지 않는 신나는 직업. 테마파크 기획자, 그 세계를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 테마파크 기획자 김혁입니다. 오늘은 테마파크 기획자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며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는 하나의 공간을 설정을 해두고 일정한 테마, 주제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모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비일상적 공간을 통칭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원지와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유원지의 한 부류로서의 테마파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테마파크 기획자란 바로 그러한 테마파크를 만들고 설계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꾸준히 운영까지 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뜻하는 것입니다. 테마파크 기획자라는 것은 흔히 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마파크 디즈니랜드에 가면 Dreams come true, 꿈이 현실이 된다. 당신은 이곳에 오면 꿈을 현실처럼 만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처럼 꿈을 현실처럼 보여주게 하는 직업, 그 꿈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처럼 보여지게 할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테마파크 기획자의 기본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꿈을 꾼다고 해서 테마파크 기획자가 모두 몽상가처럼 꿈만 꾸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테마파크는 굉장히 현실적인 장치입니다. 테마파크를 흔히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큰 땅이 필요하죠. 그 큰 땅에 많은 놀이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놀이시설에 맞는 프로그램과 공연과 여러 가지 식당, 가게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규모 장치산업 초기에 많은 돈을 집어넣고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공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내가 꾸고 있던 꿈 혹은 내가 어렸을 때 꾸던 꿈을 구체적으로 보이게 하는가,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다듬어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기획자라는 사람들은 보통 플래너라는 말보다는 디자이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디자이너라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디자이너라는 것이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테마파크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를 미리 그려본다. 말로서, 글로서, 그림으로서 실질적인 어떤 장치로서 해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마파크 기획자의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플래너, 기획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컨셉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컨셉 디자이너를 위해서는 스토리텔러가 필요합니다. 장치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적게는 수백억 원,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까지 들어가는 테마파크에서 이 스토리텔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테마파크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덕목 중 하나가 이 스토리텔링 능력인데요. 디즈니랜드를 들어가면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대부분 한쪽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그 디즈니랜드가 요구하는 스토리텔링에 맞춰서 사람들이 꿈을 단계적으로 알아나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마파크 기획자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획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서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테마파크 기획자라고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기획자는 단순히 공간 설계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짜는 것만으로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테마파크 기획자들은 그 테마파크 수많은 돈이 들어간 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사람들이 리오더링 마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방문 욕구, 내가 여기 왔으면 우리 아이랑 같이 오겠다,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와야겠다, 옆집에 있는 순이 어머니 보고 한번 가보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재방문 욕구가 생성이 될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대한 이벤트 연출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마파크 기획자들은 하나의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인문학적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 능력도 필요하지만 스토리텔링 능력을 이끌어가는 인문학적 지식,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이해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공간 구성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운영자는 테마파크 자체를 생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건물만 지어놓고 롤러코스터니 후룸라이드니 하는 몇 가지 놀이시설만 두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테마파크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루에는 많게는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놀다가 갈 것인지, 심지어는 조금은 아쉽게 만들어서 다시 이 테마파크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테마파크 기획자의 능력이고 기본적인 준비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기획자들은 그 테마파크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룸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놀이시설들은 한 번 타고 나서 불과 탑승 시간 4분, 5분 외의 시간 외에는 그 사람들이 그 놀이시설들의 효용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외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식사를 할 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재방문 욕구를 가지게 할 것인가를 가지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테마파크 기획자들이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쇼, 공연 전문가도 테마파크 기획자의 한 영역 안에 들어와 있고요. 많은 어트랙션, 요즘은 특히 이제 1980년대 이전에는 단순한 이 물리적인 떨어뜨림, 빨리 가고 솟아오르게 만들고 돌리고 하는 어떤 롤러코스터, 후룸라이드, 요새 자이로드롭이라 그러죠. 드롭라이드 같은 이런 기계들을 만들었습니다만은 80년대 후반에서 들어서서는 모션 베이스드 시뮬레이터,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들어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